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4050 세대들이 많으신데 어때요? 성형 관심 많으시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 제가 이제 55이거든요. 이 얼굴이 처져지는 게 느껴져요.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래서 요즘에 성형을 한번 해볼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그래서 오늘 성형외과 전문의 이상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냥 성형이 아닌 호감을 주는 성형 또 돈을 부르는 성형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다니TV 시청자분들이 4050 세대들이 많은데 어때요? 요즘 그 성형외과 오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좀 많죠? 이 4050 세대들도 그죠? 어떠세요? 네, 요즘 나이대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시대가 바뀌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20대, 30대였던 분들이 네. 자연스럽게 이제 30대, 40대, 40대, 50대로 넘어오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확실히 이제 40대, 50대 그 방문 주시는 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때? 보통 이제 성형하면 이제 여자분들만 이렇게 생각나는데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그럼요. 요즘은 남자 비율이 네. 굉장히 거의 그래요? 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외모,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뭐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요즘 특히나 뭐 외모, 그냥 TV도 그렇고 그리고 저 때는 이 머리 큰 거, 머리가 제가 이렇게 짱구형이라 머리가 잘생겼다는 소리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크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때는 뭐 머리 작다, 크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즘도 이제 요즘부터는 머리 크기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외모에 관심을 이제 많이 갖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요즘에는? 우리 다니쌤은 네. 다른 분 볼 때 뭘부터 보시나요? 처음 만나는 분 얼굴을 있다면. 보죠. 그렇죠. 첫인상. 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네. 해도 다른 사람 볼 때는 일단 외모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사람의 첫인상은 결국 이제 외모에서 결정되는 네.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외모는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보면 인상이 참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생기기도 하셨지만 되게 선해 보이고 피부도 깨끗하고 선생님도 성형을 좀 하신 건가요? 저는 아직 칼을 대지는 자연산이세요? 않았습니다. 네. 야, 하지만 꾸준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시술이나 수술 안 하고 관리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호감을 주는 돈을 부르는 네네. 성형, 돈을 부르는 또 호감을 주는 그런 성향이 있나요? 어때요? 있습니다. 일단 호감, 그러니까 네. 돈을 부른다는 거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네.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돈이라는 게 원래 이 돈다는 어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결국은 이제 돈 자체도 돌지만 사람 사이 관계에서 그 사이에서 도는 거거든요. 네. 돈이 생기는 어떤 운이 있죠. 네. 네, 돈이 생기는 운을 우리가 재수라고 그래요. 재수네. 네, 재수라고 하죠. 네.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재수가 없다라고 하지 네. 재수가 많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네. 좀 뭐 훨씬 더 오래 사셨지만 사람들 만나보고 또 특히나 뭔가 잘 돈을 부르시는 분을 만나보면 네. 이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요. 음. 뭔가 눈에 띄는 부정적인 거, 어디가 처지거나 네. 무거워지거나 음. 주름이 생기거나 네. 나쁜 느낌을 주는 이런 인상이 없는 게 사실은 돈을 부르는 어떤 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네요, 정말. 그러면 이제 이런 오신 분들이 이런 금전운, 내가 좋은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금전을 바라는 그런 성형 수술을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 많이 있나요? 그렇죠. 그 제가 이제 네. 가끔 놀래기도 하는 게 네. 이제 저희는 사실 이렇게 의사하고 네. 학문적인 걸 다루다 보니까 네.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이런 걸 이렇게 계산해서 네. 이렇게 바꿔주면 비율이 네. 좋고 네. 또 뭐 학문적으로는 이게 황금 비율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뭐는 몇 미리, 뭐는 몇 미리 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오셔서 관상 보시는 분이 이거 고치고 오라고 하셨다. 네.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늘어요. 요즘 그래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가 잘 안 풀리는 게 있고 특히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갔더니 이런 부분 고치고 와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이게 하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여기가 뭐 초년운, 중감운, 이제 그렇죠. 말년운. 그래서 이제 여기가 넓어야 좋다는데 작년에 그 피부과를 한번 갔었는데 선생님이 이 여기 보톡스 맞서 여기 이렇게 줄이면 얼굴이 좀 더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하관이 넓어서 이 말년을 좋게 하고 싶은데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제가 그랬거든요. 고민이야. 이게 딜레마죠. 좀 젊고 예쁘게 보이냐? 아니면 하관을 넓게 해서 말년을 좋게 하느냐?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단순히 이제 예쁘게 보이는 거 말고도 이 관상학적으로 좋게 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나 봐요. 관상학적으로. 네, 있습니다. 있고 말씀하신 대로 네. 실제로 네. 이게 자기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사람이 어떤 네. 일을 할 때. 네. 근데 그런 거에서 확신을 얻은 게 계기가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40대, 50대 분들 기준으로 했을 네네. 때 이 40, 50대 여성분들은 네. 주로 이제 어떤 시술들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시나요? 일단 대부분은 그런데 일단은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음. 이게 싫어요 이런 거보다 음. 저 인상이 밝아지고 싶어요. 음. 이렇게 오세요. 음. 본인도 확신을 갖지는 못하는 거죠. 네. 내가 어디가 문제일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눈이 처져서 처진 걸 해결하고 싶어요. 심술보가 처져서 이런 걸 해결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오히려 더 많은 수의 분들은 제가 인상이 밝아지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화가 시작이 또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이렇게 처지는 게 느껴져요. 네. 중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노화가 시작되는 게 시기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보통은 이 피부의 두께가 네. 얼굴 전체에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피부가 얇은 곳이 있고 네. 피부가 두꺼운 곳이 있는데요. 보통은 얇은 곳부터 노화가 시작이 얇은 됩니다. 곳부터. 네. 어. 보통 이 눈가 이런 여기. 데가 네. 피부가 훨씬 얇죠. 네. 그래서 그런 곳이 먼저 주름이 지고 그다음에 처지는 게 보이고 피부가 두꺼운 곳일수록 좀 뒤쪽에 나타나는 그래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도 피부가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네. 두꺼운 게 노화가 좀 천천히 오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 네. 그럼 이제 내가 노화가 지금 진행이 되는지 특히 이제 얼굴 같은 경우 네네. 가장 이제 항상 보이는 부위니까 이렇게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일 보기 좋은 자리가 자기 눈 밑이에요. 눈 밑. 네. 자기가 이제 눈 밑에 피부가 늘어지고 근육이 좀 힘이 빠지고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눈 밑인데 네. 손으로 이렇게 눈 밑을 잡아서 네. 쭉 당겨 봤을 때 네. 눈 밑이 좀 펴지는 느낌이 나고 힘이 좀 쫙 받아서 올라가는 느낌이 확연히 느껴지시면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처졌다는 네, 거죠, 이게. 이게 가장 처음부터 보이고 가장 잘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관상학적으로도 이제 밝게 보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얼굴이 동안이 되는 것도 관상학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그 40, 50대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추천하는 시술 아니면 수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동안이라는 거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동안 말 그대로 아기 얼굴이잖아요. 네. 아기 얼굴 특징은 모난 게 없습니다. 원한 게 없다. 네. 아기들은 둥글둥글하거든요. 뭔가 부드러운 식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일 각진된 코죠. 코. 우리 네. 잘생긴 코는 뾰족하고 오똑한데 네. 사실 이게 아까 뭐 얘기 나온 대로 부드럽고 뭐 재운이 있고 이런 코들은 뾰족한 코가 아닙니다. 그래요. 코가 좀 둥글둥글하고 약간 넓고 이렇게 원이 많이 구성된 그래요. 코들이 제복이 있어요. 그게 모난 게 아닌 얼굴인 거거든요. 그게 제복이다. 그래서 얼굴 살도 너무 확 빠지면 네. 막 골격 드러나고 울퉁불퉁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볼륨을 보충해주고 이런 게 사실은 가장 1번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하고 이제 예전에 성형하면 이제 예쁜 건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밝게 보이고 인상이 좋게 보이고 또 관상학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 시술하고 또 맑게 보이고 또 동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가장 이제 두려운 건 부작용. 그렇죠.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럼요. 모든 이제 의료 시술은 부작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양하고 네. 우리 왜 타이레놀 하나만 봐도 뒤에 네. 막 깨알같이 부작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된 어떤 부작용들은 네. 정말 숫자가 많아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떤 시술을 할 때 그런 부작용을 피하거나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 루틴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만들어 놓고 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원칙이고요. 네. 원칙을 잘 지켜서 모든 일이 그렇죠. 원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네. 그다음에 무리하지 않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환자분들도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겠네. 아, 그죠? 네. 어느 정도 보통 이제 수준까지. 의사들이 말릴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아 이거는 조금 네, 이번은 조금 참아보시죠. 내지는 이것까지는 아닌 뭔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욕심 좀 줄이시죠. 이런 거에 귀를 좀 기울이실 필요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저희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가장 이제 얼굴에서 노화가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이 눈 주위인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맞습니다. 눈 주위가 네. 피부가 얇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쌍꺼풀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피부가 처지니까 쌍꺼풀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눈이 개인적으로 처져서.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막 주름도 생기고 하는데 근데 이 눈 주변은 이건 시술이 아니라 이건 수술로 해야 되죠. 네. 우리 몸에서 사실은 가장 수술이 먼저 필요한 것이 눈 주변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 제 나이 때도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눈이 처졌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좀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이 어떤 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뵀을 때 네. 젊었을 때 굉장히 그 눈웃음 많이 네. 매력적인 눈웃음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가에 지금 이제 주름이 좀 있으시죠. 많죠. 네. 아마 이제 수술적인 접근을 했을 때 사실 제일 만족도가 높을 만한 부위는 눈 밑입니다. 지금. 눈 밑이요? 네, 눈 그래요? 밑에 그 느슨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늘어져 있고 네. 주름져 있고 이 느슨한 느낌 잡아주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보다 저는 이제 눈썹이랑 이마가 좀 보이는데 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얼굴을 매일 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자기 얼굴과 좀 다른 부분이 눈썹이에요. 네. 지금 보면 이마에 주름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제 과장을 하면 눈썹이 좀 내려오고 눈이 좀 처지고 하니까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불편해요 일단. 사람은 진짜 기능적으로 불편하면 반드시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눈썹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름이 네. 생기고 제가 요즘 그래요. 이렇게. 네,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눈썹 처진 거를 해결하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요. 근데 이 수술은 일단 좋은 게 내시경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가 좋은 거와 그다음에 부담스럽게 눈에 보이는 게 적은 거 사이에서 이제 많이 뭔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이 눈썹이나 이마가 펴지는 수술은 네. 일단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1번은 이게 내시경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네. 얼굴에 보이는 흉터가 없는 거. 음.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중년 관상에서 제일 뭔가 안 좋은 부분이 네. 미간이거든요. 미간. 네. 미간에 이렇게 주름지고 여기요. 네. 이렇게 막 내천자 생기는 네, 부분이 있어요. 울퉁불퉁해지고 이게 이 뭐라고 하죠? 코찬등에 네. 주름지고 네, 이런 여기에. 것들이 그런 거랑 눈두덩이가 이렇게 무겁게 내려와서 무게감 있는 게 이런 게 사실은 이 재운에서 1번으로 안 좋은 어떤 모양새예요. 네. 이렇게 눈썹이 쫙 펴지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분, 남성분 안 가리고 사실은 그 찾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술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네. 이건 하면 안 되는 시술이나 수술 있으시면 우리 4050들 말이에요. 네네네. 있을까요? 하면 안 되는 시술이나 수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1번 사람 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기능적인 걸 좀 편하게 해주는 수술이나 시술이 있거든요. 어떤 기능적으로 불편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네. 우리 이제 그 눈이 처지니까 이런 눈 처진 거를 이제 뭐 20, 30대들 해결하듯이 아주 예쁘고 또렷하고 크게 쫙 만들어 놓으면 네. 모양이 굉장히 좋아요. 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눈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럼 눈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게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안 그렇죠. 좋아지는 거. 그래서 이제 나이대가 올라가고 중년 노령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이 기능적으로 눈이 과연 불편하지 않게 따라와 줄 것인가 중요하네요. 예.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상 부분에서 네. 뭐 중년 노년으로 갈수록 네. 얼굴이 둥글둥글해져야 되거든요. 예, 둥글둥글. 네. 근데 굉장히 각지고 모나게 만드는 성형이 사실은 발달했어요. 네.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요. 원래 이제 이 성형 수술은 유럽과 미국 쪽이 이제 먼저 시작을 했죠. 네. 그 나라의 성형 수술은 사실은 주름을 치료하는 게 성형 수술의 어떻게 보면 기원이에요. 그래요. 주름.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쪽 중심으로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이제 쌍꺼풀을 만들고 예뻐지는 쪽에 대한 어떤 네. 발달이 좀 예전에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뻐지는 수술의 거의 정점이 되다시피 한 게 이제 우리나라 성형이고 사실 뭐 특히나 이제 얼굴 뼈 이런 아주 침습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어떤 미적인 개선을 해주는 걸로 제일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이제 미국 같이 이제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제 성형 정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제 한국 성형이 유명하다 보니까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제 분야별로 초청해서 자기 이제 그 나라 성형외과 전문의들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학회 쪽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보면 예뻐지는 쪽이 우리나라 발달하다 보니까 이 논리가 이제 중년 노년층으로도 가게 되는데 노년 중년들은 각지고 모나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인상이 안 좋아지고요. 최대한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덜 모나고 네. 이제 이런 쪽에 성형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4, 50대가 하지 말아야 될 시술이나 수술 중에 아까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의사 선생님 꼭 여쭤봐야겠네요. 내가 이렇게 눈이 예뻐지는데 뭐 안구 건조 쪽이나 그렇죠. 불편한 게 생기느냐. 그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여쭤보고 계실 건데 네. 눈 수술을 할 때 안구 건조가 있는지 아니면 뭐 예전에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해서 내 눈이 좀 건조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지를 체크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기능적인 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떤 건강한 성형을 계획하는 게 그쵸.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나이 들어서는 관상학적으로도 그렇죠. 둥글둥글한 게 좋으니까 너무 이제 각지거나 모난 시술이나 수술은 이제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인상이 뭔가 선명하고 분명한 거와 인상이 센 거, 그게 한 끗이 인상이 사나웠고 그래요. 사람이 성이 나는 인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한 끗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대학교 논문을 봤는데 네. 지금 우리 50 세대들 있잖아. 4050 네네. 세대들의 한 40% 이상이 100살까지 한대요. 네. 저 이제 반밖에 안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노화는 이제 시작이 됐고 특히 얼굴 네네. 같은데. 그래서 예전보다 더 이 젊음, 동안에 대한 이제 욕구가 이제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성형 수술이나 뭐 이거 시술하는 거에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에는 하고 싶어요. 해도 될까요? 그럼요.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조금 뭔가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걸 느끼는 게요. 그죠? 네. 특히나 이제 많이 체감하고 있는 변화가 병원에 남자분들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요. 남자분 되게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40대, 50대 네. 아니면 이제 빠르신 분이 30대 뭐 중후반만 돼도 병원에 오시면서 하는 말씀 아까 노화의 시작점은 눈가에서 많이 온다고 했죠. 네. 되게 정말 오늘도 이런 얘기 몇 분 듣고 와서 그래? 상담하면 저는 안 피곤한데 네. 남들이 저보고 피곤해 보인다. 저는 컨디션이 좋은데 전날 일찍 자라. 네. 자기 관리 되게 중요하다.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인상도 뭐 전체를 보긴 하지만 눈이 가장 이제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은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처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세월의 흔적이 남는 건데 근데 이제 의료 혜택을 적절히 받으면 일단 나도 좋고 보시는 분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 처짐 또 이렇게 성형에 대해서 한번 고민 있으시면 한번 상담 받고 내가 좋아하시면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술 중에는요, 우리 표정이 좋아지는 시술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자기 관리, 표정 짓는 이런 방법들도 시술을 연구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시술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이런 그 의료 시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게 이제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연습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거의 1년 동안을 이 연필 물고도 하고 그래서 이 근육이 생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얼굴 표정을 좀 바꾸면 이게 좀 좋게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얼굴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처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굴이 처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 친구들 보면 이렇게 볼이 쏙 들어가서 볼 꺼짐. 네. 이게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처짐하고 꺼짐만 해결이 돼도 얼굴이 굉장히 이제 동안이 유지가 되는데 이 처짐하고 이 꺼짐을 할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 이렇게 추천할 만한 거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 동안 시술의 기본은 리프팅과 필링입니다. 리프트 앤 필이라고. 리프트 필링. 네.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네. 이제 수술적인 거를 제외한 이제 시술. 네. 우리 시술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칼을 쓰지 않고 네. 바늘을 이용하는 네. 바늘이나 장비를 이용하는 이제 그런 어떤 치료를 시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시술 중에서 직접적으로 처진 거를 올려주는 사실 거의 유일한 방법은 실을 쓰는 거예요. 일종의 의료 기구를 이용해서 어떤 조직을 직접 물리적으로 당겨주는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유일한 방법이 사실 실을 쓰는 거고 이제 당연히 어떤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붓기나 멍 같은 바늘을 쓰니까요. 이런 불편함이 있죠. 네. 이제 이런 걸 제외한다고 하면 이제 고주파나 초음파를 쓰는 이제 더 가벼운 시술들이 있고요. 뭔가 부피를 채워주는 데에는 우리가 이제 자기의 조직을 자기 몸에 자기 살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네. 만들어진 안전한 어떤 필러 재질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기 이제 몸이라고 하면 지방이죠. 네. 자기 이제 불필요한 곳에 있는 지방들을 잘 정제해서 그 지방을 여기다 꺼지는 채우는 곳에 거예요?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딘가에 지방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뽑은 부위도 통증도 있고 멍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볼륨이 소량이라면 안전하게 개발된 필러들 필러. 네, 네.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때요? 부작용은 없나요? 필러는? 필러의 부작용은 이제 사실 뭔가를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주사하면 멍이 들 수 있겠죠. 멍이 들거나 아픈 거 이런 거가 다 부작용일 수 있고요. 이제 보통 균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한 곳에 뭉치거나 이래서 그걸 잘 펴주거나 아니면 일부 녹이거나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그렇죠. 이게 손기술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손기술이니까. 손기술은 결국은 이제 경험과 어떤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소개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검증을 한 상태에서 가진가. 네. 그래요. 이제 오늘 이상준 성형외과 전문의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성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밑에 댓글 달으시면요. 우리 선생님 한 번 더 모셔서 그 여러분들의 그 궁금하신 거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